동하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드리죠. 진짜 오랜만에 이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라이브 방송을 조금 준비하려고 지금 막 시간을 재면서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지금 10시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피곤하고 이래서 그냥 어, 레코딩 방송을 바로 녹화를 하면서 그 구독자분 질문이 있으셨던 그 내용을 좀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얼마 전에 제가 30대 여자분, 초반 여자분이 그 주변에 건축 인맥이 있고 해가지고 도배판에 들어오고 싶다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남기는데 그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들어왔던 질문 중에 댓글들 질문 중에 두루두루님께서 제 진성 구독자분이십니다. 진성 구독자분 두루두루님께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시다가 내용은 별 관계없고 그 영상에 궁금하셨던 부분을 이렇게 저한테 예리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자기가 할 줄 아니까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본인의 스타일과 다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좀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2분 1초에 나오는 남은 속지 긁는 도구 상하단의 앞쪽 분무기로 물을 분사한 후 마저 제거해 주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막 긁어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거 어떤 거냐 물어보셨습니다. 그거는 페인트 작업할 때 쓰는 퍼티 나이프라는 용구입니다. 공구입니다, 공구. 퍼티 나이프라는 공구고, 퍼티 나이프가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 퍼티를 바르고 나서, 이제 퍼티가 이제 딱딱하게 굳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딱하게 굳은 걸 긁어내는 역할, 딱딱하게 굳은 걸 긁어내는 역할과, 그리고 페인트를 바르고 나서 페인트 롤러에 남은 잔여 페인트를 짜주는, 긁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퍼티 나이프입니다. 퍼티 나이프가 그만큼 이제 단단하게 굳은 퍼티를 긁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힘이 좋습니다. 그래, 단단한 강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은근히 도움이 돼요. 아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제가 하는 도배 스타일 도배에서 이 퍼티 나이프라는 공구가 없으면 저는 도배 작업을 거의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는 있지만 저만큼 활용도가 높은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구는 뭐 다 쓰면 쓰는데 제가 저번에도 안내를 해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하여튼 퍼티 나이프입니다. 퍼티 나이프. 공구상에 가면 저렴한 건 한 3,000원, 3,500원, 그리고 비싼 거는 뭐 8, 9,000원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쓰면서 닳기 때문에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쓰시고 또 녹이 쓰는 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이 쓸지 않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된 그런 튼튼한 제품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지를 깨끗이 제거해 주시는데 우측 상단 부분 속지를 일정 부분 남기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우측 상단 부분에 보면 요만큼 길쭉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쪽에 시멘트가 이탈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벽면을 미장을 할 때 깨끗하게 미장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거칠게 미장이 돼서 그 위에 다시 덧칠을 해서 이제 미장을 부드럽게 이렇게 깔끔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들에 접착되어 있는 부직포나 아니면 벽지들을 과한 힘으로 이렇게 탈거시키게 되면 그 시멘트 벽면에 있는 시멘트 벽면과 얇게 이게 다시 재덮어서 보양해 놓은 시멘트가 이탈이 돼요. 그러면 그 면이 갑자기 푹 파져버리면서 엄청나게 보기 싫게 자글자글하게 바뀌거든요. 그럼 그걸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는 또 그 핸디 코트로 먹여서 또 샌딩을 해서 또는 밀착을 시킨 다음에 삼중지를 걸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그런 작업들이 번거롭게 이제 또 작업 공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은
굳이 뜯지를 않고 그 면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살린 다음에 벽지를 바르고 초배지를 바르고 그 위에 보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상으로는 그 면이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우측 상단에 종이를 남겨놓은 부분이 면이 좋지 않아서 그 면이 시멘트 면이 이탈되기 때문에 좋지 않아서 살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질문. 좌우 부분을 15cm 정도 남기고 텍스를 제거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좌우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 평활한 사이드면을 살리고 그 위에 텍스를 침으로써 좌우 본드를 평탄하게 유지해 주는 목적인 거. 예, 맞습니다. 그 목적입니다. 같은데 굳이 본드를 넣어서 고정시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어요. 좌우 15점만 많이 남겨서 작업을 하시는데 굳이 본드를 넣지 않더라도 단차는 당연히 안 생기죠. 그만큼 넘어갔으니까. 단차 때문에 펄럭이는 부분을 잡고자 하는 본드 넣어주기보다는 모르는 속지의 부착력을 위해서일까요? 물어보셨어요. 속지의 부착력을 위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왜냐면 아이텍스나 부지포나 이제 다시 붙을 때는 사이드를 잡고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인장력이 위아래로 다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인장력이 다 위아래로 작용을 할 때 그 인장력에 의해서 당겨지는 힘이 처음에는 이제 예전에는 그 가졌던 힘이 2나 3이었다면 새로 이제 텍스가 초배지가 부직포가 이렇게 띄움 시공을 하면서 다시 붙게 되면 인장력이 8과 7로 다시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 힘을 닿는 부분이 이렇게 2나 3으로 이제 힘이 덜 받던 부분이 갑자기 7이나 8의 힘으로 받게 되면 그쪽 면을 잡고 일어나요. 쉽게 말해 디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장력을 좀 더 잘 버티게 하기 위해서 힘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그쪽을 조금 더 밀착을 시켜가지고 벽면과 동일한 이제 강성을 가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텍스가 쳐져 있는 사이드 부분을 남기잖아요. 보통 한 15cm, 20cm 정도 남기는데 조금 과하게는 한 25, 30까지 남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면이 좀 불안하다 싶을 때는 그만큼 밀착된 부분이 벽과 밀착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음에 띄워지는 초배지가 안전하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이드면을 살려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항상 칼 뒷부분으로 똑똑똑 두드려 가지고 그쪽이 떠 있나 안 떠 있나 밀착이 되어 있는 소리와 밀착이 되어 있지 않은 소리가 구분이 되거든요. 똥똥똥 톡톡톡 이렇게 소리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제 영상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걸 구분을 해서 뭔가 많이 떠 있다 싶으면 물을 뿌려 가지고 그 떠 있는 공간을 파악하는 방법도 괜찮고 칼로 두드려 가지고 떠 있다 싶으면 그쪽 안쪽으로 터치붓을 밀어 넣어서 접착제로 붙여서 면을 어느 정도 다독인 다음에 그 다음 보완을 시킨 다음에 띄움 시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영상에 요점만 딱 말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말이 계속 길어져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또바이.